차 수열입니다. 이제 수열에서 진짜 첫 번째 규칙으로 레귤러인 수열을 하나 공부하는 거죠. 등차 수열. 자, 등자, 등호, 등식, 같다, 같을 등 이런 뜻이지. 차, 일정한 차이를 두면서 수가 나열되는 거. 요걸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의부터 가볼게요. 등차 수열.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야.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일정한 수는 양수를 더했을 수도 있고 음수를 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가 더해져 간다면 수가 점점 커질 거고요. 음수를 더한다면 수가 점점 작아지겠죠. 어쨌든 다 일정한 수를 더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일정한 수를 뭐라고 하냐? 공차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들 나오면 좀 제발 용어를 좀 쓰고 기억을 좀 해. 질문 왔는데 용어를 못 써. 아, 참 답답해요. 자, 등차 수열 어떤 거냐면 7, 10, 13, 16 등등등등. 자, 벌써 찾았니? 규칙을 볼까? 3이 커졌어. 3이 더해졌어요. 3이 더해졌어요. 3이 더해졌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그 다음엔 우리가 3을 더해서 19라는 수가 나올 거야. 이렇게 다음 수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걸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이 일정한 수, 이 수를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이 항이 첫째 항, 첫 항, 초항 이렇게도 부르는데 첫 번째 항을 A1이라고 하지. A1은 7 또는 줄여서 그냥 A는 7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차를 기울인 D라고 해서 D는 3이다. 첫째 항과 공차만 잘 찾으면 돼요. 일단 요것만 수열이냐? 아니요 선생님. 13, 11, 9, 7, 5 점점점점 이것도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이번에는 마이너스 2가 더해져 가고 있지요. 네. 그래서 첫째 항은 13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입니다. 그럼 이 등차 수열은요. 자, 아무데나 눈을 감고 연속하는 수를 뿅뿅 골라서 뺐어.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의 값을 빼볼 거야. 13 빼기 10을 하면 공차 3이 나와야 되겠지. 자, 아무데나 눈을 감고 뿅뿅 뽑아서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면 공차 마이너스 2야 하고 나오겠지. 자, 이렇게도 공차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공차가 어디에서 빼든 이렇게 빼도 마이너스 2, 이렇게 빼도 마이너스 2, 이렇게 빼도 마이너스 2 항상 임의적으로 연속하는 두 개의 항을 골라서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뺐을 때 일정한 수의 공차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게 이 내용이네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에서 이웃하는 두 개의 항. 자, 여기서는 이웃하는 두 개의 항을 기호로 AN과 AN 플러스 1이라고 그랬죠. n번째 항을 의미하고요. 연속하는 항이니까 그 다음엔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겠지. 필요하면 더 연속하는 항 만들 수 있어. n 플러스 2 또는 a의 n 마이너스 1번째 항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죠. 여기서 두 개의 이웃하는 항을 기호로 이렇게 만들더라. 이것도 한번 눈에 담아주고, 자, 이 연속하는 항을 방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면 항상 공차 D가 될 거야.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 항은 a n번째 항에다가 공차인 D를 더해. 그러니까 n번째 항에다가 공차인 D를 더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의 값이 나오더라. 이것도 알 수 있겠죠? 자, 한 번씩 써보세요. 이렇게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면 무조건 공차 D가 나와야 돼. n 플러스 1번째 항을 필요로 해서 구할 땐 n번째 항의 값에다가 공차 D를 한 번 더 더해주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 자, 이거는 공식입니다. 외워야 돼요. n번째 항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한다고 했어. 일반항을 AN이라고 해서 이 AN이 첫 번째 의미는
n번째 항을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고, 또는 그 식의 이 수열의 규칙을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함수식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자, 공식 일단 외우고 갑시다. 첫째 항의 이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 An은 A 플러스 N-1 곱하기 D와 같고, 이때에는 자연수 1, 2, 3 등등등들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공식을 한번 유도해 봅시다. 자, 공식을 유도해 봅시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보고 왼쪽 편, 교재 왼쪽에다 공식을 유도를 해봐야 되겠죠?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항은 그냥 A야. 자,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가 하나 더 더해진 거야. 그렇지? 간단하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가 하나 더해진 건데, 두 번째 항을 A 플러스 D라고 했으니 A 플러스 D에다가 D가 하나 더해져서 A 플러스 2D가 되겠죠. 그럼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D가 하나 더해질 건데, 세 번째 항을 A 플러스 2D라고 구해놨으니 여기에 공차가 한 번 더 더해져서 A 플러스 3D라고 합니다. 자, 규칙 뭔가 보이나요? 자, 첫 번째 항은 그냥 첫 번째 항은 A지. 그럼 두 번째 항은 여기서 공차를 한 개 더했어. 자, 두 번째 항은 공차를 한 개 더했고요. 세 번째 항은 공차를 두 개 더했고요. 네 번째 항은 공차를 세 개 더했습니다. 그래서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D를 더할 건데, 얘 공차 D가 몇 번 더해져? 자, n번째 항은 n-1개의 공차가 더해지더라 해서 일반항 공식이 나온 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네, 한번 지금 영상을 멈추고 요 왼쪽 편에다가 공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봐 주세요. 꼭 해야 돼. 검사하자. 일반항의 특징.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올 거야. n에 대한 1차식. 자, 요거 나중에 이제 뒤에서 써먹을 거예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 뭐 뒤에서 나올 건데, 일단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옵니다. 왜? 자, 다시 와볼게요. 일반항 A에는 A 플러스 n-1의 D인데, 자, 여기에서 A는 첫째 항의 값이고요. D는 공차니까 이것도 역시 상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n을 미지수로 보는 거야. n을 변수. 그 함수에서 x처럼. 그래서 식을 좀 정리해 볼까? A 플러스 D 곱하기 n 마이너스 D. 그럼 여기서 n에 대한 1차항은 dn이 되고, 상수항은 a 마이너스 d가 되겠죠? 네, 그래서 n에 대한 이 식이 n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n에 대한 1차식 꼴인 AN 플러스 B라고 정리하였을 때 이 A의 의미는 공차입니다. n에 대한 1차식에서 n의 개수는 공차가 되고요. 그럼 이제 상수항만 그냥 땅 떼놓고 보긴 조금 그렇고, 여기 있는 A와 B를 한번 더해 볼 거야.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 자, 1차항의 개수, n의 1차항의 개수가 D였고, 상수항이 A-D였어. 이렇게 더하면 A가 되겠지? 그래서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을 그냥 눈으로 쓱 더해버리면 이게 첫째 항. 첫 항 A 값이 되겠죠? 공차 D 값이 되고요. 네, 이렇게 눈으로 n에 대한 1차식이 주어져 있을 때 눈으로 공차는 이거고 A랑 B랑 더했더니 A가 나오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얘 해서 나와 있지? 일반항이 2n-3이면 n에 대한 1차식이네. 등차 수열이구나. 아하, 2. 요 2가 공차고요. 2 더하기 3을 했더니 첫째 항은 5가 됩니다. 2n 플러스 3. 자, 방금 했던 거 이해돼요? 2n 플러스 3인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가 일반항이니까
첫째 항의 값을 알고 싶어요. 첫째 항은 n에다가 1을 넣어서 2 플러스 3에서 5가 나오지? 그러니까 그냥 2랑 3이랑 더해준 거야. 그럼 둘째 항은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4 플러스 3에서 7이 나오지? 자, 공차 d는 뭔가 연속하는 항 중에서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의 값을 빼준 거랑 같다라고 그랬죠? d는 7에서 5를 빼니까 2 하고 나와요. 그 2가 n에 대한 개수죠? 네, 원래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건데 우리가 좀 쉽고 빠르게 이렇게 n에 대한 1차식을 보고 공차 첫째 항을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다라는 성질. 등차 중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문제를 조금 풀고 등차 중항을 추가 설명을 할게요. 자, 문제 필수 예제가 원래 예제가 2번부터 시작을 하는 1번이 저번 수열에서 나왔었죠. 자, 필수 예제 2번입니다.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 일반항을 구하여라. 그럼 여기서 한번 또 쓰고 가야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는 공식은 A 플러스 N-1의 D가 됩니다. 그리고 N은 1, 2, 3 땡땡땡 이렇게 N은 자연수가 들어갈 거야. 자, 첫째 항이 1이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5래요. 자, 1번 첫째 항 A는 1이고 공차가 아니지. 자,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5라는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럼 네 번째 항의 값을 먼저 볼 건데 네 번째 항은 n이 4일 때야. 그치? 그러니까 네 번째 항의 값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d를 몇 번? 3번 더해준 거랑 같아요.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왔고 첫째 항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1 플러스 3d가 마이너스 5가 나온대. 3d는 마이너스 6, d는 마이너스 2 찾았다. 첫째 항이 1이고 공차 d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일반항 A는 A 플러스 n-1 곱하기 마이너스 2 이제 식만 정리해서 2n 플러스 3 일반항은 2n 플러스 마이너스 2n 플러스 3 n은 1, 2, 3 땡땡땡. 자,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면 되겠고요. 2번 다섯 번째 항이 16. 자, 2번 잘 보세요. 다섯 번째 항은 A에다가 D를 몇 번 더한 거야? 하나 부족한 4개의 D를 더한 거죠. 이 값이 16이래요. 여덟 번째 항 A 플러스 7D가 25예요. 자, 요거 바로 따라왔어요. 이해 안 되면 멈추고 선생님 불러. 자, 두 식을 한번 빼볼 겁니다. 아래 식에서 위에 식을 빼면 A가 지워지고 3D는 9. 그래서 D는 3 하고 나왔네. 자, D를 쏙 넣어서 첫째 항 4가 나왔죠? 네, 그럼 일반항 A에는 A 플러스 n-1의 D여서 3n 플러스 1. 네, 이렇게 일반항이 구해지겠죠. A에는 3n 플러스 1, A는 1, 2, 3 땡땡땡이야. 필수 예제 3번 등차 수열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항 구하기. 자,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첫째 항이 19고요. A는 19. 공차가 마이너스 3인 D는 마이너스 2분의 3인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입니까? 자, 문제를 좀 이해해보면 첫째 항은 19니까 양수야. 근데 공차가 음수니까 음수를 계속 더하다 보면 19라는 양수에서 수가 점점 작아지다가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은 숫자로 뿅 바뀌겠지. 그러니까 이 첫 번째로 음수가 되는 이 항을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단 n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n번째 항을 의미하는 일반항 AN식을 먼저 구할 겁니다. 첫째 항이 19. 19 플러스 n-1의 공차 d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래요.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n 플러스 19 더하기 2분의 3은 마이너스 2분의 3n 플러스 2분의 38이니까 41. 자, 이렇게 되겠다. 자, 이게 일반항 n번째 항입니다. 근데 이 항의 값이 처음으로 음수, 그러니까 0보다 작아지는 걸 한번 구해보면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부등식 잘 만들고 부등식을 잘 풀어야 돼. 대충 감으로 때려 찍으면 안 돼.
양변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서요. 부동의 방향은 바뀔 거고요. n은 커지겠네. 3분의 41보다. 3분의 41은 몇 번째지? 13점 뭐뭐뭐 이렇게 나나요? 자, 이 수는 13과 3분의 2이기 때문에 13보다는 커져야 되겠지? 그래서 14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올 겁니다. 필수 예제 4번.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서 만든 등차 수열. 자, 여기 이 문제는요. 마이너스 3과 30이라는 두 수 사이에 10개의 수를 새로 넣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수열을 만들 거래. 자, 마이너스 3과 30이라는 수 사이에 10개의 새로운 수를 넣어서 하나, 둘, 셋 그래서 10개 이렇게 넣는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그냥 AN이라는 수열이라고 보면 마이너스 3이 첫째 항이고 x1이 둘째 항이고 x2가 셋째 항이야. 그럼 30은 몇 번째 항입니까? 네, 앞에 이미 11개의 숫자가 있죠? 그래서 12번째 숫자가 되는 거예요. 12번째. 그럼 이 값을 이용해서 첫째 항은 마이너스 3이고 12번째 항의 값이 30이니까 12번째 항을 a 플러스 11d라고 하지? 이 값이 30이야. a는 마이너스 3이고 그럼 11d는 33, 공차 d는 3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첫째 항은 마이너스 3, 공차 d는 3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또 문제 잘 보세요.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x7의 값을 구하는 거야. x7은 이쯤에 있겠죠. 그럼 이 x7은 a 몇이랑 같을까? 여기서부터 첫 번째 항이었지? x1이 2, x2가 a3 이렇게 됐으니까 x7은 a8 8번째 항이에요. 요 수열에서는 8번째 항을 구하여라. a 플러스 7d를 구하여라. a가 마이너스 3이고 더하기 7, 3, 21 해서 슈퍼!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차 중앙 앞으로 잠깐만 다시 넘어갈게요. 우리 개념 페이지에서 등차 중앙이라는 거는 그냥 단어의 뜻 그대로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을 의미해. 그래서 여기서는 등차 중앙에 성질과 간단한 식을 지금 공식을 이해하고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요. A, B, C라는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뭔가 수가 쭉 오다가 A 그 다음 B 그 다음 C 그리고 또 수가 막 이렇게 나열이 될 거야. 그리고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래요. 그럼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등차 수열에서 연속하는 두 수를 뽑아서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면 공차 D값이 나와야 돼. 근데 또 이렇게 연속하는 수를 뽑아서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면 공차 D가 나와야 돼. 그럼 결론은 이 B-A와 C-B의 값은 항상 같겠죠? 네. 자, 음수들만 한번 이항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A는 우변으로, 마이너스 B는 좌변으로 이항하면 2B는 A 플러스 C, B는 2분의 A 플러스 C라고 하나의 식이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 B가 뭐예요? 가운데 있는 항이죠. 이걸 중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항은 A 플러스 C를 2로 A랑 C랑 둘이 더해서 A 더하기 C를 해서 2로 나눴어. 이런 걸 산술평균이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산술평균을 구하는 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등차 중항의 성질, 가운데에 있는 항은 양쪽에 있는 두 항의 합의
평균값, 그러니까 두 항의 평균값과 같더라. 이게 등차 수열의 성질이에요. 자, 요거를 하나의 또 기호로 좀 표현을 해보면 AN이라는 수열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등등등등 가다가 n번째 항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엔 n 플러스 1번째 항이 생길 거고 n 플러스 2번째 항이 생길 거고 또 등등등등 이렇게 수가 계속 나열되겠죠. 이때 등차 중항의 성질을 이용해서 중항은 a n 플러스 1은 양 옆에 있는 두 항의 합을 이루나는 평균값과 같아. 자,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요. 요 모양의 식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성질이 무슨 뜻이냐? 자,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이런 기호가 보이면 아,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또는 요 식의 이제 양변에다가 2를 곱해서 요 2가 1로 가는 거지. n 플러스 1번째 항의 2배 값이 두 항, 연속하는 양쪽에 있는 두 항의 합과 같아. 아,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찾아내야 된다는 거야. 요것도요. 그래서 등차 수열 ABC에서 등차 중앙 B는 2분의 A 플러스 C와 같다. A와 C의 산술 평균이다. 연속하는 세 항을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라고 하면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더라.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요. 5번이죠? 세수 EX, X제곱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아, 순서대로 등차 중앙이네. 가운데 있는 항 X제곱 마이너스 3은 2X와 X 마이너스 4를 더한 값에 2분의 1배와 같다. 그럼 다시 양변에 2를 곱해주고 2X제곱 마이너스 6은 3x 마이너스 4. 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네. 인수분해 될 거고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플러스 2라고 해서 모든 x 값이 구해지겠죠. 이거 합 가지고 하라고 그랬어? 몰랐네. 그래서 더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6번.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인데 요 6번은 공략 포인트를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좀 먼저 하고 할게요. 문제에서 어떤 세 개의 수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가운데 있는 수를 A라고 편하게 놓자. 그럼 공차 D가 하나씩 커진 거니까 A-D, A 플러스 D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겠죠. 미지수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셋을 만약에 더하라 그러면 그냥 D가 없어서 3A 이렇게 간단하게 식이 만들어지잖아요. 만약에 서로 다른 4개의 수가 연속해서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고 하면 이때는 A-D와 A 플러스 D 이렇게 두 수를 가운데다가 놓을 거예요. 그럼 이때는 공차가 몇이 돼? 자, 공차를 구할 땐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면 A 플러스 D 빼기 A 플러스 D 항 2D가 되겠지. 그치? 2D씩 커지는 거지? 그래서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라고 이 4개의 수를 미지수로 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접근할 거예요. 이 문제도 그래서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서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러면 여기서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가 3개지. 방금 했던 것처럼 가운데 있는 수를 A, 앞에 있는 수를 A-D, 뒤에 있는 수를 A 플러스 D라고 할 겁니다. 자, 여기서 A가 첫째 항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는 공차는 누가 봐도 D씩 커지고 있으니까 공차는 D가 맞아요. 자, 세실근을 이루고 있을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6이야. 세근의 합, 이 세 개의 실근의 합이 A-D 더하기 A 더하기 A 플러스 D가 마이너스 6이야. 그럼 3A가 마이너스 6이죠? D가 살짝 쉽게 사라지죠?
아하, 여기서의 a 값은 마이너스 2구나 라고 a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럼 요 세 수를 또 a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d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2 플러스 d라고 놓고 이 문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세근의 곱을 알 수 있죠. 자, 요렇게 세 수의 곱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요 두 식을 먼저 합차 공식으로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이렇게 둘을 합차 공식으로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은 4 그럼 4 마이너스 d의 제곱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d 제곱은 마이너스 6 d의 제곱은 플러스 6 그럼 d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죠. 네, 크게 상관없습니다. 플러스 루트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나오는 게 맞아요. 왜요? 자, 보세요. 처음 현승미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라고 났는데, 루트 6이 더해진 플러스, 그러니까 D가 루트 6이라면, 그 다음에 A 플러스 루트 6, 앞에는 A 마이너스 루트 6이었을 거야. 근데 만약에 D가 마이너스 루트 6이라면, A 마이너스 루트 6, A 플러스 루트 6이 있죠? 수의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그냥 세근, 세수, 서로 등차 수열,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일정한 수가 더해질 때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크게 상관없습니다. 해서 이제 아이고 이거는 K값만 구하면 되는 거였구나. 아이고 이런 자 아무튼 이렇게 D도 찾아낼 수 있고 D의 성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 풀 때는 상관이 없었네요. K만 구하면 되죠. 우리 아까 쭉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라고 했어. 이 A가 세 근 중에 한 근이야. 그러니까 이 3차 방정식에 한 근이 마이너스 2야.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2만 대입해버리면 K가 구해지겠죠. 네. 근데 뭐 자연스럽게 문제가 아니었어도 설명이 필요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줬으면 했던 내용까지 그냥 설명을 다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을 마무리 지을게요.